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무침용으로 드시는 거예요. 새콤달콤 매콤한 홍어 무침. 홍어에 반해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미쓰리가 떴다. 너무 크시고. 현대화된 그런 현육하고 세트로. 이게 조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일단 야 이게 선입과는 가라. 그녀의 입맛으로 재해석한 홍어의 재발견. 아, 고객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를 누비며 IT 업계와 무역회사 그리고 레스토랑 운영까지 했던 그녀가 대한민국 전통시장에 정착한 까닭은 무엇일까?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이 사람 냄새 풀풀 나고 정이 많은 동네 전통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유학파입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무역업과 레스토랑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 전통시장 안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두 번째 명함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1980년대) 초 구 메탄 아파트 건설로 아파트 축대 주변으로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때 상권이 형성된 구 메탄 시장.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메탄동 주민들의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이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이현숙 씨. 일하는 뒷모습에 흥이 넘친다.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져든다지만 일단은 피하고 싶은 음식. 이현숙 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오묘한 맛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비법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홍어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그럼 묻혀놓은 거 이제 판매대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홍어 무침인 거죠? 무침이죠. 저희 새콤달콤 매콤한 홍어 무침 한번 맛보시겠어요? 좋죠. 야채랑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홍어. 홍어랑 해서 이렇게. 또 홍어 맛을 내가 또 편육이랑 같이. 이게 사장님, 편육이랑 같이 식으니까 좀 쫄깃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르니까 되게 맛있네요. 맛있죠. 야외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쌈 같은 경우는 따끈따끈해야 되고 외부에 갖고 나기 좀 불편한 단점을 맞아요. 보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편육은 좀 약간 말랑말랑 네. 하고 외부에 갖고 나가기 편한 그런 장점 때문에 도시락화 네. 하기 위해서 편육으로 궁합을 맞춰봤어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지금 시장에서 되게 오래 지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지금 되신 겁니까? 여기서 일하신 지는? 터줏대감 같죠. 네,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할머니 지금 그 정도 지금 경력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3년 조금 안 됐어요. 예? 네. 3년도 안 되신 거예요? 예, 좀 안 됐어요. 이야, 근데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나 영업하시는 거 보니까 똑소리 나요. 똑순이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네네.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은 30년 전통 홍어집 수준. 놀러 갈 때 싸가려는 사람부터 반찬거리까지 인기가 대단하다. 이거에다 그냥 이거 무쳐먹으면 되나? 네, 그렇죠. 무쳐서 요거랑 같이 또 섞으셔도 돼요. 맛있어서 자주입니다. 얼마나 자주 오시는데요? 일주일에 2번. 이 홍어 무침이 다른 데는 가보면은 네네. 좀 담백하지를 못하는데 이건 아주 담백해요. 그래요. 얼마나 되셨어요, 단골 하신 지? 저희 한 3년 됐어요. 홍어회도 엄청 맛있고 그 홍어회하고 편육. 편육하고 세트로. 이게 조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간단한 술안주로 이만한 것이 없다는데 근데 여기는 홍어 무침이 더 맛있어요. 직접 하시는. 홍어는 매일 배송받는데 얼마나 깐깐한지 거래처에서 까다롭다고 혼날 정도다. 받으면 그 즉시 박스를 열고 일일이 꺼내 손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은 소리를 할 법도 한데 굳이 꼭 이 과정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본인 스스로도 가게 밖을 벗어나면 소비자라는 걸 잊지 않기 때문이다. 주 메뉴는 홍어 무침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삭히지 않은 홍어를 쓴다는 것. 여기에 비법 양념으로는 첫 번째,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다. 각 양념을 하나 넣고 버무린 뒤 숙성시키고 또 하나 넣고 버무린 뒤에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배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숙성 과정이 진짜 비법. 조금 번거로워도 이 과정이 있어야 매콤달콤 새콤한 맛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뭐 어르신들처럼 간을 안 보고도 척척 맛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거의 맛이 일정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야채나 고기의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약간 똑같은 양념을 버무려도 맛이 약간 이게 달라질 때도 있어요. 여기에 고소한 들깨와 참나물을 넣고 버무린 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얹어줘야 미쓰리표 홍어무침 완성. 야, 아니 사장님 예. 손이 되게 빠르세요. 그렇죠. 아니 총알입니다, 총알. 아, 야. 너무 빨라. 아니 제가 천천히. 시식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단짠, 달고 짜고 이게 완전 제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딱 맛이 단맛, 짠맛, 신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원래 사장님 고향이 전라도세요?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예요. 그래요? 예. 아니 강원도 분이 어떻게 또 홍어 이렇게 이런 걸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네. 제가 하는 말이 음식은 지역과 상관이 없다. 네, 맞아요. 맛있는 음식은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맛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네. 맛있는 음식은 어디에서나 통한다고.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외국 음식 맛 좀 본 이연숙표 홍어무침은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았다. 뭐라 그럴까 양념이 네네. 양념이 좀 그 옛날 양념이 아니라 네. 좀 맛도 있고 좀 현대화된 그런 그런 맛이에요. 같이 해가지고 요거는 아까 드렸던 요 양념 소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버무려가지고 하나 더 줘요. 여기다 하나씩. 하나 더. 자, 그럼 2개. 오늘 대박입니다. 자, 네. 오늘도 단골 손님이 한 분 생겼다. 20살에 유학을 떠난 이연숙 씨. 정보처리과를 전공하고 컴퓨터 AS 센터 영업부에 취직한 것이 첫 사회생활이었다. 그 후로도 호주, 중국, 태국, 발리, 싱가포르 등 세계를 누비며 공부하고 사업을 했다는데 특히 싱가포르에서 그녀의 도전은 시작됐다. 레스토랑 사업을 했던 것.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이 굉장히 그런 요식업이나 이런 걸로 아주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업종이랑 너무 다르게 그쪽으로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뭐 향수병도 걸리고. 그렇게 예정 없이 돌아온 한국에서 이연숙 씨는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떡볶이가 먹고 싶어 방문한 시장에 눌러 앉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크진 않았지만 아늑한 구매탄 시장만의 분위기와 매력에 빠진 그녀. 여기서 가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현실이 됐다고. 그 길로 부동산을 찾아갔고 마침 가게 자리가 있어 다음 날 바로 계약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자리다. 시장을 이렇게 훑어봤더니 시장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고즈넉하고 너무 시장이 이쁘고 너무 깨끗하고. 두 번째는 시장에 그 판매하는 품목을 조금 훑어봤어요. 근데 뭐 반찬 가게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 주변에 이렇게 포장 판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포장 판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침류의 음식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시장 조사가 시작됐다. 대중적이진 않아도 마니아층이 있는 홍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찾아보니 수원에 홍어 전문점이 없다는 것도 힘을 실어줬다. 그간 사업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게 시작하긴 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의 실망이 컸던 것. 부모님이 바라봤었을 때는 기대가 큰 딸이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오래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그런데 뜬금없이 시장에서 가게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기도 하고 왠지 좀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육체 노동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기죽지 말자 보란 듯이 성공하자고 몇 번씩 다짐했다. 그 결과 지금의 그녀가 탄생할 수 있었다. 성공 비결 첫 번째,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하지만 이현숙 씨는 쉴 틈이 없다. 미리 주문받은 게 있는지 포장에 여념이 없는데. 이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통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아, 요거는 저희 홍어 무침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식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식인심 후하기도 하지. 출출할 때 요기할 정도 양을 깨끗하게 담아 일일이 포장했다. 홍어무침 도시락 들고 출발. 거리 시식회를 하러 나서는 발걸음이 비장하기까지 한데. 처음엔 낯설고 부끄러워 전단지 하나 돌리는 것도 너무 하기 싫었지만 시식해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주니 이젠 즐겁기만 하다고. 안에 괜찮아요. 안에 샘플 들어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홍어무침 가서 새콤달콤하니까 가서 하나 드셔요. 집에 가서. 공짜로 주는 거래? 예, 그럼요.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홍어무침 원래 드실 줄 아세요? 모르는데 왜? 한번 먹어보려고. 아, 진짜? 말씀 갈게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양이 많은데 괜찮을래나? 근데 이거 삭힌 거 아니에요. 삭힌 거. 그럼 괜찮죠. 안 세잖아요. 먹어봐야 일단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홍어무침하고의 이 차별성, 그거를 역시 손님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거죠.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생각나시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식으로 주로 드리는 편이죠. 이렇게 전단지만 안 돌려요. 안녕하세요. 이거 홍어무침 샘플이에요. 가져가서 드세요. 홍어를 못 먹어. 홍어무침 좋아하세요? 아니, 이거 샘플이에요. 드셔요. 못 먹어요. 홍어무침 이거 샘플이에요. 홍어무침 샘플이니까 이거 가져가서 하나 드세요. 우리 지금 아니 왜 샘플을 주세요? 원래 맛을 보셔야지. 그렇지. 가져가서 하나 드세요. 거리 시식은 성공적이었다. 홍어는 삭힌 음식, 독한 향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손살에부터 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 번 맛본 사람은 가게에 찾아준다고. 게다가 시식을 하고 돌아서는 길에 다시 와서 구매해줬을 때는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잠깐만. 한 번 발길했던 손님을 다시 잡기 위한 필살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로 배달 가능한 포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상황을. 먹어보면 상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남는 대로 다양한 곳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중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포장재. 요즘은 혼밥도 유행이잖아요. 혼자 드실 수 있게끔 세팅된 메뉴라던가 아니면은 외부에 갖고 나가기 편한 메뉴. 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단골은 또 다른 단골을 낳았다. 말씀하세요. 입소문을 타고 가게 주문이 아닌 전화 주문까지 이어진 것. 그럼요, 가능하죠. 2주 전에 언니가 3kg 놀러 가면서 시켰던 언니 소개로 전화 드렸거든. 그러면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홍어 시킬지 몰라요 아마.
아유, 재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맛있으셨어요? 저기, 요번에 야채가 이제 그 봄철 지나면서 약간 야채가 뻣뻣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양파나 오이 같은 거를 좀 더 첨가해서 섞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문은 또 타 지역 택배로 이어졌는데 이윤숙 씨가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 판매도 시작한 것.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의 결과였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뭐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하고, 근데 현수막 하나, 전단지 하나, 거기에 들어가야 있는 문구, 사진 하나까지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또 시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선입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 많이 해요. 홍어하면 입골 삭힌 홍어, 냄새 나는 콩콩한. 그래서 저희가 쓰는 광고 문구 하나에서도 굉장히 그걸 많이 집어넣고 있죠. 삭히지 않아서 콩콩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바라던 것, 우체국에 입점한 것인데 홍어를 먹는 주요 고객층을 생각한다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신뢰? 우체국 쇼핑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가 높아요. 그 제품이 좋고, 우체국 쇼핑에서 구입하는 제품들은 좋고, 그래서 뭔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꼭 입점을 하고 싶었어요. 국가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신뢰감은 구매로 이어졌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윤숙 씨는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오늘도 고민 중이다. 성공 비결 두 번째, 시대에 맞는 상품으로 재구성하라. 가게 앞 판매대에 상품을 채우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홍어가 아니다. 명색이 홍어 전문점인데 다른 메뉴를 시작하기라도 한 걸까? 이거는 홍어가 아니네요. 아, 저희 홍어와 함께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품목 중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같이 팔고 있어요. 홍어 무침과 편육을 함께 내놓아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여기에 힘을 얻어 새로운 메뉴를 시작해보기로 했다고. 편육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것은 족발과 홍어의 조합. 삼합이라고 해서 돼지고기와 홍어의 궁합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맛본 음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해서 삭힌 것과 삭히지 않은 것,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요거는 삭히지 않은 홍어로 말린 거고요. 요거는 삭힌 홍어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을 유학할 때 이 홍어 말린 그 주전부리 술안주가 있어요. A라고. 굉장히 조금 이제 오징어보다는 조금 고급? 그리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말린 거를 대중화 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이런 것도 해? 막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착안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삭히지 않아서 약간 이제 그 치즈포처럼 맛이 가미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살짝 삭혔기 때문에 천연의 맛. 그러니까 드셔보시면은 못 드셔보셨던 맛. 저는 새로운 거 이렇게 팔리든 안 팔리든 이렇게 막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막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식점을 하면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입에 맞는 것을 생각한다는데 이윤숙 씨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나와 입맛이 다른 사람들의 취향까지 고려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 아, 우리는 컨셉이 이러니까 그냥 없어요 그런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고객들이 이런 걸로 필요로 하는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탄생이 된 거거든요. 홍어 무침에 들어가는 참나물도 마찬가지. 제철이 아닐 때는 질겨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소보다 짧게 자르면 좀 더 편안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변화에서 오는 차이인 것. 한 재료 가지고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뭔가 변형을 줬었을 줄 뿐인데 전혀 좀 다른 느낌의.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소비자의 입맛은 늘 변하세요. 트렌드도 늘 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품은 올드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가는 이 가게는 보다 트렌드하게.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이현숙 씨의 숨가쁜 일과가 또 한 번 마무리되었다. 성공 비결 세 번째,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 쉬는 날도 어김없이 향하는 곳은 시장이다. 오뎅 담아놓는 통? 그냥 이렇게 사각통에 좀 모양이 별로 안 이쁜데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그리고 맛있네요. 구경 나온 것 같지만 나름 시장 조사 겸 벤치마킹을 위한 시간이다. 매주 전국의 시장을 한 곳씩 둘러본다는데 요새는 어떤 음식이 유행인지 또 같은 업종 가게는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 하나하나가 다 공부가 된다. 이게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간판이나 아니면은 또는 내가 뭐 분점을 낼 수 있는 가게 자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죠. 거의 매주마다 이제 한 시장씩 돌아다녀요. 역시나 마지막에 들른 곳은 홍어 전문점. 홍어무침 한 통만 주세요. 2호점을 내고 싶어서 눈여겨봤던 시장에 다른 홍어 전문점이 먼저 생겨버린 것. 배울 점은 없는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기로 하는데 맛은 기본, 가격 대비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릇에 담았을 때의 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본다. 가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국의 홍어무침은 다 먹어봤을 정도. 멀어서 가지 못한다면 택배로 받아서라도 맛을 봤다고. 그렇게 분석한 내용은 물론 기억 속에만 저장해두지 않았다. 하나하나 손으로 메모해둔 노트는 그녀의 재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어무침을 사갖고 와서 맛이나 뭐 이런 걸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잘하는 게 있으면 제가 배우기도 하고. 요거는 지난번에 갔던 곳인데요. 여기는 좀 다른 야채들이 좀 많아요. 뭐 양파, 무호히, 미나리. 요즘 요런 야채를 좀 많이 넣는 게 추세라서. 해외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무역회사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다소 독특한 이력은 홍어 전문점을 운영할 때 전혀 쓸모없지 않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듯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한다. 이 집에서 배워야 될 점은, 배워도 될 것 같은 점은 무를 되게 얇게 써오셨어요. 저희 집은 무가 조금 두껍지만 그러니까 그 무말랭이처럼 되게 뭐라 그러지 그 표현을? 꼬들꼬들하게 해서 그거를 좋아하는 손님이 많으세요. 근데 이 집은 좀 더 우리 집보다 가늘게 자르고 꼬들꼬들하고 괜찮아요. 돌다리를 너무 두드리면 추진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추진하면 망하기 십상이다. 추진력과 판단력, 둘 사이의 줄타기는 경험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인들에게 이현숙 씨는 성공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성공했냐 안 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건 질문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일단 기준이 나와 다르고
두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뭐 대박 났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저것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돈을 아직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큰 나무로 키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는 이 길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대박이고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공을 하고 있다? 그게 저의 성공의 기준이고 대박의 기준이에요. 네. 알겠어요. 남들이 다 아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전략이 있다면 성공의 열쇠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아버님 홍어무침 혹시 드셔요? 이거 샘플이에요. 그냥 가져가서 하나 드세요.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